이제는 알 것도 같네요. 그댄 사랑이 늘 쉽지는 않단 걸 잘 알았어. 이렇게 날 더 지켜보면 한 걸음 날 더 알고 싶겠죠. Understand 뭐가 급해요. 지금도 좋아요. 주말보다 좋은 금요일 어디 안 가요. 그림자처럼 기다림마저 그대라면 나는 행복한 거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미국 독립에 이어서 미국이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이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도 여러 나라가 이제 미국의 뒤를 따라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독립을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이제 북미가 어제 저번 시간에 독립을 했었고, 오늘은 남미가 이제 유럽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는 과정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오늘 배울 핵심 키워드 노예제, 링컨, 그리고 남북전쟁, 이런 키워드들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본 일들일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자, 먼저 미국이 이제 독립 이후에 이제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분홍색 부분이 처음 독립할 때 미국이고, 서서히 이제 왼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미국의 영토를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가장 어떤 큰 요인이 됐던 게 바로, 자, 이쪽 서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수많은 이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카우보이들, 여러분 영화나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서쪽으로 쭉쭉쭉쭉 달려가면서 남보다 먼저 앞서서 금을 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서쪽으로 이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뒤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이 미국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파되어 오면서 미국도 영국처럼 서서히 산업화를 시작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철도도 놓고 여러가지 기업도 등장하면서 이제 공업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공업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쪽은 주로 북부지방입니다. 북부지방, 미국의 북부지방 보면 이런 대규모 공장이 건설이 돼가면서 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미국의 북부가 발전해 나가는데, 반대로 이 미국 남부에서는 이런 공업이 아니라 이 넓은 토지와 평평한 토지와 따뜻한 기후, 그리고 그런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들을 바탕으로 이 대농장을 건설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농업을 하냐면 이제 면을 만드는 면화농업이나 아니면 사탕수수, 설탕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사탕수수 농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인구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 너무나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온 노예들, 흑인 노예들로 이 대농장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느냐, 굉장히 끔찍합니다. 보면 이게 당시에 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오는 노예선입니다. 노예선의 구조인데, 이 작은 배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싣기 위해서 연구됐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노예들을 많이 실을 수 있을까 연구해서 정말로 이렇게 비좁게,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채워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오다가 사람이 죽어도 못 버립니다. 너무 비좁아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서 다 도망 못 가게 쇠사슬을 묶어놨죠. 쇠사슬로. 죽어도 못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하얗게 된 사람들은 아마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색깔이 살아있는 사람들, 생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일 테고, 참 인간이 끔찍하죠, 여러분. 이 돈을 위해서.
자, 당시 노예선 슬레이브쉽의 어떤 디스크립션 묘사된 구조입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예선을 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려온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이제 미국 남부에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이 흑인 노예가 남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흑인 노예가 없으면 이 대농장, 이 거대한 토지를 농사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북부에서는 이 노동자가 필요한데 노동자가 너무 모자랍니다. 북부에서는 수많은 공장들이 늘려가면서 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북부에서 탐내는 게 이 남부의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서 북부로 끌어온다면 이 북부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흑인 노예가 필요한 남부와 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노동자로 바꾸려는 북부 사이에 이제 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죠. 이 농업이 발달한 남부, 공업이 발달한 북부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링컨이라는 사람이죠. 자, 링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진 보고 이 사람이 링컨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링컨이 당선되면서 이제 노예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죠. 그러자 이 남부에 있던 7개 주가 이 링컨 대통령에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연방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이제 왜 이 미합중국,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못 벗어난다, 너희들 나가지 마라. 반대로 남부에서는 나가겠다, 우리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북부와 남부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고, 이때 우리나라 한창 뭐하고 있었냐면 한창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이제 시작될 무렵, 그 정도입니다. 자, 당시 남북전쟁 지도입니다. 이 남부에 있는 이 파란, 이거 하늘 색깔 남부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분홍 색깔 북부입니다. 자, 이 남부와 북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그 와중에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1863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남부에 있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흑인 노예들한테는 이 노예가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흑인 이 사람들이 이 남부를 탈출해서 북부의 군인으로 많이 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부는 아까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죠. 아무래도 수많은 앞선 무기와 어떤 풍부한 자원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게 1865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제 남부와 북부로 쪼개지지 않고 이 미국 연방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이 북부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이 이제 다 충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가 더 발달되고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게 이 남북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점차 대외적으로 이제 안을 정돈했으니까 밖으로 펼쳐나가야겠죠. 자, 멀로 선언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멀로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시 1823년. 이 사람이 뭘 발표했냐면,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아메리카 대륙의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지키려는 발언인데, 사실 이 속뜻은 뭐냐면, 이 당시 남아메리카는 당시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입니다. 이걸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까 다른 유럽의 나라들 건드리지 마라는 게 이 속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보면 멀로 독트린이라 돼 있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유럽 나라들 못 넘어오게 미국이 지금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리퍼블릭들 해가지고 이제 남아메리카 이제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보호하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낼 겁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자,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독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 상황은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 남아메리카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보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게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파냐 옆에 있는 포르투갈도 역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 싸웁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 내 거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 싸우니까 이 교황과 자기들끼리 이제 협약을 맺어서 중간에 선을 긋고 이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가지고 이 왼쪽은 에스파냐가 가지자라는 조약 이름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스페인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많은 백인들이 진출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흑인 노예들이 합쳐지면서 복잡한 자기들끼리 어떤 혼혈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인종 구성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브라질 축구 대표팀 보면 여기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혼혈들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대표팀 보면 다 같은 인종이라는 게 드러나지만 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보면 정말 인종이 다양하다라는 거, 이 인종이 다양한 데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각 나라가 독립을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제 이 대부분의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던 에스파냐가 이 본토에서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전체를 휩쓴다고 했죠. 자, 그러자 에스파냐가 본진이 지금 털리니까 이 식민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 대한 이 에스파냐의 간섭이 점차 약해지고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미국이 이 강대국에 맞서서 독립했다. 프랑스도 왕정을 물리치고 저항권이라는 어떤 이 저항권을 둘 다 내세우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에스파냐에 맞서서 자기들도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데 이 성공한 요인에는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 줍니다. 왜 지원해 주냐? 바로 영국은 이 남아메리카에는 영국 식민지가 없죠. 다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식민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어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자기들이 진출해서 여기에 이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했듯이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유럽의 어떤 간섭을 막으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간섭을 차단하면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서 자,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는 연도와 어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갇혀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가 여기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 10년 전에 대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으로 유명하죠. 아이티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남미가 결국에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끝.